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이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호 주파자 주식회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희 MBN TV 처음 출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본인 소개와 함께 이 주파자에 대한 소개 예. 수파자에 예. 대한 소개 이름이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예. 네. 안녕하세요. 수파자 주식회사 대표 이명호입니다. 예, 저희 수파자는 기술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명문대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화상 수업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파자.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 오독을 했었는데요. 회사명이 좀 독특합니다. 예. 어떤 뜻일지 궁금한데요. 예.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파자. 예, 수파자. 네. 그래서 수파자는 원래 그냥 기본적인 뜻은 수학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파자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었는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파자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서울대생들이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만만한 게 수학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포자들을 구원하자. 예, 그래서 아마 수학을 파괴해서 수포자들을 네. 구원하자는 뜻으로 만드셨는데 네. 발음이 조금 다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정말, 요즘은 네네. 저희가 수학 외에 이제 초중고, 성인 전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수업하자를 좀 수업하자. 빠르게 하면 수파자 이제 이렇게. 오. 그래서 수업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밀고 의미를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저 같은 사람 경우에는 예. 수포자라는 얘기만 예. 써봤지. 예. 역시나 서울대생분들이 만드셨으니까 예. 수파자라는 예. 이런 그 명칭을 쓰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업하자를 빨리 하면 수파자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 잘하시네요. 예. 의미 부여를 예.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명 좀 이런 유래도 조금 살펴봤고요. 예.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을 텐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교육 관련 화상 수업 플랫폼 분야죠. 이 예. 분야를 좀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원래 이제 그 교육에 원래 큰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마지막 회사는 IMBC 기술연구소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34살,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34살 때 IMBC를 나와서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다가 이제 서울대생분들을 그러니까 수파자를 만드신 서울대생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네네. 이제 수파자를 그분들이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으셔서 다른 쪽 솔루션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수파자 같은 서비스는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수파자를 중단하시게 돼서 제가 그 수파자를 아주 좋은 조건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네. 예. 이 수파자가 또 이렇게 예. 수장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서비스였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알아보시고 예. 이렇게 딱 쟁취하신 거네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예, 사실은 제가 그때 사업 망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이제 제가 그거를 한 5년 만에 극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빚을 다 갚고 신용불량자를 좀 벗어났을 시점에 네. 운 좋게 이분들을 만났고 근데 그 나이 40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네. 너무 아이템이 그냥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 예, 그냥 제가 뭐 여기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일단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서 네. 그리고 일단 조건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예. 사업을 좀 예, 실패를 예. 하시고 예.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이 수파자로 조금 잡으신 건데 예. 수파자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술로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예. 회사다. 예.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처음 사업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기하기까지가 좀 쉽지 않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예. 것 같은데요. 예. 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실례가 예. 되지 않는다면 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은 이제 뭐 편하게 얘기를 네. 하고 다녀서 그냥 첫 번째 사업을
또 운 좋게 잘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5년인가 6년 만에 망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정부 자금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대출도 있었고 이제 망하니까 바로 신용불량자가 아주 빠르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냥 급속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뭐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이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그때 몸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원래는 굴도 잘 먹고 장어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때 오른쪽 얼굴이 반이 마비가 됐어요. 될 정도로. 예, 3차 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프니까 아. 예, 그렇게 다녔었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체질이 달라져서 지금은 장어랑 그 몸에 좋은 장어랑 굴을 지금은 못 먹어요. 예, 네. 그리고 체질도 바뀌고 그다음에 워낙 돈이 없고 뭐 신용불량자고 하니까 뭐 어디 취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한강에 저도 이제 지금 뭐 소위 많은 분들이 사업 실패하면 네. 가시는 네네. 곳에 가 보고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음. 예,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정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또 너무 추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추우니까 네. 집에 가자. 그래서 아. 집에 가면 저는 지금도 저희 회사 직원들이 약간 놀리는 게 네. 제가 40초 만에 잠이 든대요. 어, 예, 저 누우면 바로 잠드는데 그래서 제가 축복 받으셨네요. 예,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예,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밥 먹을 돈도 없고 막 그래서 고시원에 이제 살았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 누우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잠을 푹 잘 자니까 네.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가 또 오후쯤 되면 절망스러우니까 다시 한강에 가고 뭐 그렇게 해서 한 몇 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계속 그렇게 해서 지냈죠. 그리고 이제 뭐 후배가 밥을 사줘도 나가고 누가 밥만 사준다 그러면 나가고 그리고 고시원은 밥, 김치, 라면이 맞아요. 무제한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살아보진 예. 않았지만 아, 예. 지인들이 아, 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시원에서 많이 살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피해를 드렸던 분이에요. 아. 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피해를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노트북도 맥북으로 좋은 거 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휴대폰도 그때 없었거든요. 네, 근데 휴대폰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이제 조그만 방도 얻어주시고 운동도 끊어주셨어요. 예. 너무 은인이신데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단 살아봐라. 넌 기술이 있으니 하고 이제 일감 이제 개발 일도 구해주시고 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한 달에 정말 막 몇 천만 원씩 번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몇 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되고 와.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좀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나도 좀 살아볼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그쯤에 제가 저희가 아들만 다섯인데 제가 막내고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매일 우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근데 저는 그게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속을 썩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용불량자고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던 시절이라서 그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뭘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전화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전화를 그때부터 매일 아침 원래는 6시에 드렸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늦게 해라 피곤하다 그러셔서 이제 8시에 전화를 매일 아침 8시에 그래서 그게 한 14년 효도도 정도 시간을 가려서 예,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전화를 드렸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태까지 14년 정도 동안 14년 동안이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매일 드리니까 저희 형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 또 상대적으로 예. 불효하는 느낌이 좀 드시거든요. 그죠. 형들이 네, 굉장히 형님들은. 착하신 네. 분들인데 그래서 명호야 뭐 너 그렇게 힘드냐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형들도 지금은 뭐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형들도 전화를 드리는 좀 좋게 전파를 하셨네요. 그죠. 네. 예, 처음엔 막
뭐 예, 저한테 약간 압박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해라, 저는 이런 압박. 예예 왜 그러냐 특히 형수들께서도 예 네. 그러다가 제가 하니까 아 얘가 그냥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들도 아 그러면 나도 예의상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형들도 지금 뭐 엄마한테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좋은 분들 만나고 그랬던 예, 제가 힘든 시절이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서인지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그런 진짜.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 예. 아니 정말 유익한 이야기 아, 예. 들었어요. 이 예. 안면마비가 올 정도로 좀 예. 큰 충격이랑 또 트라우마 좀 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요. 대표님이 워낙 또 좋은 분이다 보니까 예. 주변에 지인분들의 도움이 좀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좀 여러 가지 좀 서포터를 해주셨던 예. 분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사업적인 면으로 좀 피해를 입혔던 분들인데도 예. 역으로 더 도움을 주시고 예. 이런 걸 보면은 예. 대표님이 또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현재 또 들어보니까 정말 사업 실패를 하셨고 재기하기까지가 좀 한편의 인간 승리, 뭐 인간 극장을 좀 예. 보는 듯한 한데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사업적인 철학이 좀 깔려 있다. 아, 예. 이런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아, 예. 네. 이 이야기가 저도 요즘 너무 신기해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원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워낙 실패한 게 크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수파자를 인수하고 나서 한 몇 달 만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그러니까 좋게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큰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즈음에 와 나도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뿌듯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 연세가 한 86세 정도 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평생 환자 보고 입으신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서 아버지가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엄마 아버지가 인천 소래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래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아버지 병원 갔다가 이제 엄마랑 이제 지하철로 이제 같이 돌아왔죠. 지하철로 돌아오면서 엄마 손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빼고 예, 10살 넘어서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손을 잡으면서 엄마한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엄마가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분이셨다, 뭐 학교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게 처음 들었던 얘기인가요? 사실은 제가 네. 10살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학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릴 때 이제 저희 형제들 별명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굉장히 그게 아버지가 학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나면서 그 학교가 그려지고 아버지가 학생들 가르치시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교육자의 아들이지라는 생각. 그 DNA가 있었던 예, 거죠. 제가 네.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회사를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회사로 갔어요. 회사로 이제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네. 직원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하셨어. 선명고등국민학교라는 학교인데 그게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셨고 21년간 2,000명의 학생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셨어. 근데 아버지는 오프라인으로 소래의 작은 마을에서 인천 논현동이란 마을에서 하신 건데 우리가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그때 직원들은 다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고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사교육인데 무슨 그런 걸 여기에 그리고 대표님 아버님 아니냐 예, 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랑 거의 초기 창업
공동 창업자 같은 음. 그분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절망스러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하고 저랑 생각이 달라지니까 직원들이 퇴사를 좀 나가더라고요. 어. 예,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나가게 되고 저도 붙잡지 않았어요.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지금 있는 이제 현재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박형희 이사인 건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 친구가 외국에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네. 저희 스펙상 저희 회사에 올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면접 때부터 저희 저희 아버지의 철학을 그게 좋아서 자기는 입사하는 거다. 오. 예, 그래서 면접을 1시간 동안 하는데 저한테 50분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뽑지 말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오히려 면접관한테 역으로 예, 저한테 그래서 네. 저 너무 지쳤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뽑지 말까 하다가 압박 면접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예, 뭐 말을 하기가 제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정신 차리고 네, 생각해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현재 직원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는데 알아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같이 일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면접을 1시간 동안 한 친구니까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이 친구랑 채용을 하고 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 친구랑 지금 이제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저한테 저희 아버지 철학에 동의한다고 다들 한두 명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퇴사를 하고 그게 약 한 2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쯤 이제 다 나가고 이제 박경희 이사가 중심이 되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저랑 직원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네. 제가 올해 53살이라서 네. 고맙습니다. 동안이시네. 예.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얼굴 표정이 동안이시네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친구들은 박경희 이사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철이 없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네. 그게 저는 다 박경희 이사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회사가 이제 성장을 계속 다시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네네. 제가 2년 전쯤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이전 멤버들이 어쨌든 멤버들과 저의 어떤 통일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한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래서 회사를 마침 어떤 회사가 저한테 회사를 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는 팔고 나이도 많은데 예, 좀 아유 뭐 예. 초반이신데 뭐가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나이도 많은데 그냥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시 그 생각을 좀 왜냐면 했었어요. 너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예, 보니까. 그런 후유증, 그다음에 뭐 그때는 저희는 매년 2배씩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게 괜찮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경쟁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랑 약간 유사하게 만들긴 했는데 거기는 저희랑 마케팅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아이패드를 주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마케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뭐 5배, 10배씩 성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도 2배는 성장을 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히려 평가를 잘 못 받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포기할까 하다가 했죠. 그래서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근데 박경희 이사가 계속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 철학 때문에 들어왔고 지금 있는 모든 멤버들이 그런 철학 때문에 지금 정말 헌신하고 있는데 대표님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잘라버릴까 그 생각도 예, 자르고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네. 예, 그러던 차에 네. 작년 1월이네요. 작년 1월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뭐 건강하셨거든요. 암수술을 하셨지만 굉장히 건강하셨고 그날도 엄마 저녁에 드실 거 국밥이었나 그거를 사드리려고 포장하시려고 직접 예, 뭐 배민 이런 거 안 쓰시고 아니고 직접 이제 가게에 자전거를 타시고 90세 노인이 네. 자전거를 타시고 그 가게에 가서 포장해가지고 오시는 길에 아버지가 못 돌아오셨어요. 그냥 예, 그냥 거기서 아버지가 정말 이상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쓰러져서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 형제들이 네. 이제 형님들이 미국에 계시고 하거든요.
저희가 23년 만에 아버지 때문에 오형제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제가 워낙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형들이 저랑 말도 안 섞었는데 예, 이제는 크니까 네. 형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주면서 아버지가 왜 학교를 설립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때 불과 작년에 어.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원래는 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아버지가 덴마크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시기로 했대요. 오, 네. 그 시절에 네, 그 시절. 1958, 9년도에 와.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덴마크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인천 소래에 사신 네.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한테 인사차 잠깐 뭐 한 달 정도 계시려고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려가셨는데 가시는 순간 그 시절에 1950년대 후반엔 중학생들이 거기엔 중학교도 없었어요. 중학교 왕복 걸어서 4시간이었고 그리고 워낙 가난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래이기 때문에 중학생들 이제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 따라서 배 타러 가고 여자 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농사일 가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명문대생이 서울에 대학생 2명이 내려오니까 네. 동네에서 막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의 뭐 거의 과장하자면 BTS급 뭐 예. 막 예, 그 조금 많이 과장을 아니 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분들께서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야학을 좀 해달라 공부방을.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마음이 어리시니까 네. 하셨더라고요. 야학을 하시고 하시다가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좀 마음이 움직이셨나 봐요. 너무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또 그냥 꿈을 꿀 수 없는 환경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설득을 하셔서 예 덴마크 유학을 포기하시고 예 덴마크 유학을 포기하시고 그 귀한 기회를.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포기하시고 아버지가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중학교를. 그래서 뭐 소위 잘 아시는 가나안 농문학교 같은 그러니까 중학교인데 이름이 선명 고등 공민학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학교를 설립을 하셔서 거기서 한 뭐 20년간, 21년간 2,000명의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다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뭐 수업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더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학교 운영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원래는 굉장히 땅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엄청 큰 돈인데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 형제들이 엄마한테 숨겨놓은 땅은 없으실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든 땅을 다 파셔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목장을 하셨어요. 네. 예, 목장을 하셔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야. 예, 목장 이제 운영하시죠. 2시에 일어나셨다고요? 예, 매일 2시에 새벽 2시.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예. 와, 그죠.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새벽 2시에 일어나곤 일어나세요? 해요. 와. 제가 원래 잠은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보자. DNA가 있다니까. 아, 예. 아버님의 그런가요? DNA가. 예. 네네. 외모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희 아버지 눈이 크시고 저도 눈이 작고. 예.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더욱더 이제 회사 매각하는 걸 포기하고 네. 회사를 이제 뭐 와서 박경희 이사한테 특히 얘기를 하고 했더니 박경희 이사 이 친구가 저한테 하나 이제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비콥 인증이라는 걸 저도 모르게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비콥 인증이요. 예, 비콥 인증이 뭐냐면 네. 글로벌 사회적 기업 인증인 거예요.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 네스프레소, 오. 뭐 더 바디샵 이런 회사들이 예, 있고 어떤 기업인지 좀 가늠이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개 정도의 비콥 기업들이 있고 교육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현재는. 오.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네네. 모든 자료가 다 영어고요. 예, 그리고 네. 인터뷰도 영어로 해야 되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사실은 저는 엄두도 못했고 그리고 네네. 업무를 못 내고 있고 못 냈고 그리고 그 전에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담당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를 투자해 주신 그분들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박경희 이사 혼자서
이걸 혼자서 이 친구가 또 영어를 잘하니까 예, 혼자서 이거를 막 울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한테 이걸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저도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까 네네. 기대를 안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작년 6월에 짜잔 하고 받았어요, 이거를. 예.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박경희 사람 굉장히 친한 예, 네. 직원인데 그 친구가 막 이름 얘기해도 되나? 김지혜라고 있는데 예. 막 다 울더라고요. 말씀하시죠. 아, 예, 예. 하셔도 막, 됩니다. 네. 예, 울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그게 뿌듯했죠. 근데 그렇죠. B급 기업이 되니까 네. 네스프레소 코리아의 그 박 대표님께서도 연락을 주시고 아 진짜요. 예, 그러면서 저희한테 우리는 형제다 뭐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 예, 형제, 예, 같은 인증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일지 또 가늠이 됩니다. 좀 건강한 기업들한테 좀 예. 주는 그런 그래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에 그쵸, 그쵸. 한국 대표께서 연락을 주시고 또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네. 이후에 또 몇 번 더 뵀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우리는 그러면 다른 길을 가야겠다. 아, 예, 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드라마 같은 성공 스토리 예. 계속 듣고 싶은데요. 좀 예. 다른 이야기 계속 나눠봐야 돼서 예, 예. 제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파자는 이제 다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랑 다르게 교육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희가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오디오 방식이에요. 아, 예, 오디오 방식이고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이 필기하는 것만 서로 볼 수 있는 아이패드로 그런 환경인데 저희는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 조금 작은 화면이지만 아이패드나 PC나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얼굴을 화상 방식 수업을 제공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보니까 학생이 뭐 한 수학을 4, 50점 맞던 애가 2달 만에 100점을 가져오는 우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뛰어난 그 선생님인가? 교육자. 예, 내가 수학에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네, 네. 착각이었고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니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3, 4년 전쯤에 포스코에서 이제 매년 이제 어떤 예산으로 이제 공부방을 하시던 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부방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온라인으로 너희 수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원래 하시던 예산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포항의 아이들한테 했었는데 포항의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선생님, 특히 뭐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쵸. 만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적이 거의 올랐어요. 성적이 굉장히 다 1대1 수업이 이렇게 성적은 다 오르거든요. 성적이 오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무려 6배를 늘렸고 그러다가 작년이었던 거죠. 작년에 3년째였는데 네. 연락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원래는 하반기에만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1년 내내 하자.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포스코에 이제 포항 광양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포스코의 감사 편지를 자발적으로 쓰셨대요. 네. 근데 저희도 이거 웬일이지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이제 포항 광양의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고민을 사실은 부모님한테 사춘기 때 얘기 못 하잖아요. 친구한테도 그렇고 그런 모든 고민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뭐 사교육, 과외, 뭐 성적을 올려 이런 말 안 써요. 저희는 인생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예, 인생 멘토를 말 좋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인생 멘토를 만나서 일단 아이가 달라진다. 예, 그리고 원래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대화를 안 하거든요. 다 겪었잖아요. 아, 예, 사춘기를. 네. 예. 대화를 안 하고 네. 부모님하고 서로 이제 뭐 남남처럼 지내는 건데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항 광양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얘들이 왜 이러지? 막 이런 예, 놀라움, 뭐 거부감보다는 놀라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해서 아이가 성적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큰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포스코에서 돈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한 건데 아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아이가 공부도 성적도 올라요. 네. 하나에는 반에서
뭐 꼴찌하던 애가 비문학 유일하게 100점 맞은 적도 있고 와. 한 번뿐이지만 어쨌든 예. 그런 사례들 막 세우면서 네네. 애들이 달라지고 자신감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 사례를 이걸 보면서 음흠. 저희는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인천 소래에서 하셨고 그러면 저는 온라인으로 그러면 세상을 바꿔보자. 와.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학교가 제 기억에도 네. 그게 있었어요. 그냥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누구나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꿈은 그냥 아프리카 학생도 하버드생이나 서울대생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식의 화상 수업과 저희가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학생들이 새벽 1시에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하고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강사 검증 알고리즘도 있고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학생들과의 또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또 포스코 그 또 대기업들과의 협업들도 이렇게 좀 예. 짚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기술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4시간 자동화 시스템 예. 이게 특장점인 것 같은데 예. 좀 더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이 짧게는 뭐 15분, 20분, 길면 1시간에 2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어머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궁금한 거 많아지잖아요. 많으시고.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상담이 한 명당 정말 많아야 5개에서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상담하다가 지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까라고 하면서 결국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게 이제 저희만 갖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저희는 100% 자동화돼서 가령 선생님들이 자기가 모든 화상 과외 시스템은 시간당 얼마 딱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나는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가르치니까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저희는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1억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와. 예, 그래서 예, 앵커님도 하실 수 있거든요. 와우. 예, 그래서 명함 그런 하나 식으로 주고 가시면. 예, 제가 이따가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의 모든 게 다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네. 그게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울산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네. 저희는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수업을 신청하면 상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하는 유일한 화상 과외 서비스예요. 저희는 예, 화상 과외를 저희는 상담을 안 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자기가 원하는 성향의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매칭 알고리즘을 예, 그래서 학생이 제공한다. 원하는 네. 선생님을 선택하면 선생님들이 뭐 추천도 되고 자동으로 매칭돼서 알고리즘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강사를 자동으로 계속 검증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내는 돈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네. 그 귀한 돈과 시간을 아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자, 이제 보면은 이 자동화 시스템 강조를 좀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온라인 과외 업계들과의 또 차별점을 좀 예. 계속 시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어떤 차별점이 또 있을까요? 아, 다른 저희는- 과외 업계에 예, 비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는 화상이고 다른 데는 오디오고 그다음에 저희는 자동화되어 있어서 선생님 모두 저희는 공개하거든요. 유일하게 공개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곳들은 굉장히 선생님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곳들은 뭐 스카이 선생님만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거의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상당히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을 다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예, 그 선생님 수가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뭐 입시 과목 외에도 성인들 뭐 영어 수업, 뭐 공인중개사 수업 여러 가지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업계에서 선생님한테 강사비를 가장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는 가장 좋은 뭐
품질이라고 하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수파자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성적을 올리고 학생의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뭐 그냥 성적만 올릴 거면 뭐 이제 뭐 인강 좋은 것도 많고 학원 가도 되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른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생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생 멘토를 만나서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저희는 알게 해줘요. 찾아주는 깨닫게 거죠.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외가 끝나도 공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 세계 33개국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언제 어디서나 뭐 몇 시든 상관없이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들 학과 수업이나 학과 과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같은 것도 조금 해주시는 것 예. 같은데 이 성인들을 위한 동기부여나 마인드셋 강의는 따로 없나요, 그럼? 예, 저희는 뭐 그런 성인들을 위한 아직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건 없고 대신에 실용 학문 위주로 있으신 거죠? 뭐 예. 부동산이랄지 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학생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선생님이 없으면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드려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수파자 외에 리즈 1960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건데 이 서비스는 이제 그러니까 리즈는 저와 저희 아버지의 성이고요. 1960은 1960년도 저희 아버지 학교를 설립하신 연도.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수파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20시 쪽에 네.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예. 근데 리즈 1960은 그냥 진짜 누구나 그리고 리즈란 뜻이 약간 누군가의 전성기라는 그런 뜻으로도 예, 리즈 시절에서 맞네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지금 사업하는 거 외에 또 꿈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 멘토를 못 만나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리즈 1960 역시도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저처럼 나이가 많더라도 리즈 1960에 와서 인생 멘토를 만나서 자기의 제2의 전성기 아니면 처음 맞는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수파자 바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건가요? 수파자 바자회는 네. 저희가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저희 투자사인 다올 인베스트먼트에 거의 저희 담당 전무님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포스코처럼 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고. 근데 거기 다올의 회장님께서 소방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소방관 뭐 관련 기관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저희도 처음 알게 된 게 순직 소방관, 투병 소방관 네.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투자받은 돈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어서 저도 얼마를 내고 직원들도 얼마를 내고 지인들한테 기부 좀 해봐라고 해서 몇 명한테 약간 협박조로 보내서 기부를 받아서 돈이 좀 모인 거 가지고 순직 소방관 자녀들한테 공부를 좀 가르쳤어요. 네.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후회를 했거든요. 왜요? 저는 이제 대표로서 제가 대표니까 하자고는 해서 직원들이 따라왔겠지만 왜 내가 일을 또 만들었지? 예, 어떻게 보면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대가 되는 일도 아닌데 그냥 좋은 일인 건데 내가 왜 바보같이 일했지라는 솔직히 그런 후회가 있어서 이제 그게 수업이 종료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예, 편지인가요? 저 글입니다. 오. 저 글인데 저걸 읽는 순간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 지금 직원들 네. 모아놓고 내가 마음이 잠깐 다시 움직이는데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저희 지금 이제 뭐 박경 이사를 비롯한 이 직원들이 좋다고 하자고. 진짜요? 예, 근데 이걸 하려면 너희들이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고 네. 막 이런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밤 새겠다고. 예, 저희는 야근 수당 이런 거
말을 해도 되나? 없는데 어쨌든 예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겠다 와. 그래서 시작을 아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NGO 단체 같아요. 아,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네. 너무너무 고마워서 네. 막 예, 제가 나름 법인카드는 쓸 수 없는 곳에 뭐 예, 좋은 식당 이런 데는 제 개인 돈으로 가서 사주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예, 생색이 있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수파자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까 자꾸 이제 앵커님 그 DNA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놀랐던 게 네. 그래서 저희가 수파자 DNA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진짜요? 와. 예, 그냥 뭐 도네이터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 일단 저희는 철학에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럼 수파자 DNA라고 만들어서 우와. 거기서 아까 잠깐 나갔던 네. 그 화면을 이제 메인으로 두고 저희가 다시 후원을 예,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저랑 뭐 친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몇 년 만에 이 이야기를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돈을 또 예, 기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제가 자꾸 여기에 뭔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 이거 기부 누군가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재원 마련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스타들이나 누군가한테 협찬을 받아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저 저거예요. 홈페이지. 예, 그래서 저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홈페이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 학교를 하실 때 네. 차범근 선수 아시죠? 네, 차범근 예. 감독님. 예, 네, 차범근 감독님이 네. 오셨었어요. 아. 어떻게 오신 거냐면 차범근 감독님의 사촌 형님이 저희 아버지 지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네. 몇 살 때 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7살 때. 이야. 예, 무려 46년 전. 그때 예. 이제 축구 선수로 한창 활동하실 때. 그렇죠. 네. 국민 영웅이었던 국민 거죠. 영웅일 때.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 어. 기억이 있고 그 사진도 있고 네. 저도 그때는 7살인가 굉장히 꼬마였는데도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부분이 몇 조각은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축구공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를 오.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네. 미군 부대 가셔서 밀가루 이거 최근에 또 들은 얘기인데 밀가루 전분을 밀가루 가루를 얻어오셨대요. 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 그걸로 죽도 만들어 주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침 제 건너 지인 중에 한 분이 박정배 코치라고 한때 SK에서 투수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같이 제가 만나자라고 그때 선뜻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일 같다고 지금은 두산 코치이신데 네네. 그분 너무 좋은 일 같다고 한번 인천에 내려와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인천에 지난달이었죠. 인천에 네. 내려갔어요. 네. 인천 송도에 내려갔더니 박정배 코치가 박정건 코치는 SK 레전드 은퇴식도 하시고 네. SK에서 홈런왕도 여러 번 네네. 하시고 네. 예, 뭐 가을의 전설 오.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넷째 형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음. 너무 막 또 등치도 크세요. 키 190, 체격이 이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딱 박정건 코치가 와 계신 거에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사업 망한 얘기, 저희 아버지 얘기, 저 술을 잘 못 마시지만 네. 예, 5시간 동안 박경희 사람 때 넷이서 술을 마셨죠. 5시간 동안. 근데 그 전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이 두 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박경희 사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네. 야 우리가 이분들하고 술을 먹는 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 숙취해소제를 아. 2개씩이나 네. 1+1에서 사먹고 박경희에서 이거는 우리의 생명수다라고 네. 해서 먹고 들어가서 5시간 동안 술을 마셨죠. 근데 5시간이 이제 끝날 때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들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박정배 코치는 박찬호 선수와 초, 중, 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세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한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때 한국에 들어오시면 박정배 코치님하고 이제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게 박찬호 글러브, 친필 사인 글러브. 예, 그래서 박정배 코치가 이걸 선뜻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00만 원에 팔렸는데 이거를 또 구매하신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우신 예, 뷰티 유튜버 30만 구독자 네. 이걸 다 외워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 채모나님이 이거를 구매하셔서 그러니까 저희는 블라인드
이제 옥션 경매 방식인데 네. 이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300만 원에 당첨돼서 이거를 받으셨고 그리고 최모나님 또 저희한테 이분이 괄사를 아시죠? 네네. 예, 그 이분이 직접 만드신 괄사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아요. 어. 예,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저희한테 100개를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한 개에 한 네. 6만 원 정도 하는 걸 네네. 또 기증을 해주셔서 어.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한테 기증도 해주시고 그리고 박찬호 글러브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예, 또 이제 참여해주시고 어, 네. 해서 저희가 이런 식의 재원이 마련이 음.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수파자 바자회 원래는 한두 달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박정배 코치, 박정건 코치 이런 분들께서 참여해주시고 또 지금 참여 예정이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계속 해주시면 이걸로 저희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앵커님도 혹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음.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저희는 참여를 바라고 여기에 예, 수파자는 어차피 계속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 성장의 어떤 이제 목표를 수파자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순직 투병 소방관 외에 정말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예,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인생 멘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런 일들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네,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 예.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이시죠? 자, 진심이죠. 아,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예. 좋고 선한 기업 좀 운영하시다 보면은 예.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수파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 예. 수파자는 학생과 선생님을 연결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연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비용을 받는 게 저희의 수익 모델인 거고, 예. 그런데 저희가 학생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그냥 수익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시 외에 아까 말씀드린 성인 과목 외에도 저희가 올해 일본 시장에 지금 계속 1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참고로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BTS 이제 굿즈 매출의 63%가 60 몇 프로가 일본에서 미국은 1%.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는 준비할 수 있는 채널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시장,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면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이 네. 저희한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목표를 저희는 매년 2배씩만 성장을 했지만 네네. 올해는 10배 성장을 하기를 와, 할 수 있을 것 할 같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처음으로 흑자를 내보려고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흑자를 내보려고 그게 투자사 분들한테 대한 보답.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믿고 돈을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네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올해는요, 예. 스파자가 진짜 10배 이상 성장, 거기에 흑자 달성까지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예.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저는 그냥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망해보니까, 망하니까, 그냥 정말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망하지 않고 결국 해보려면 또는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지인들이 제가 하니까 좀 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자금을 어떻게, 근데 저는 오히려 자금 구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정부 자금도 많고, 뭐 엔젤 투자도 많고, 뭐 기업만 좋으면 투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특히 대표가 만약에 저 같은 IT를 한다면, 저처럼 뭐 프로그래밍을 뭐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기술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 빵집을 차리면서 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빵 만들 줄도 모르면 말이 안 사람이 빵집을 차린다? 그리고 유명 셰프를 데려다가 한다라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대표가 일단은 정말 IT 관련 일을 한다면 일단 개발 관련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 각오를 가지고 예, 왜냐면 제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제 직원들도 목숨 걸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대표님과 더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또 한 번 초대해 주시면 응하실 수 있는 예, 거죠?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스파자 이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